샬롬,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곳 이스라엘 성경의 땅 현장에는 역사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방문객도 거의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곳 중 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텔 게셀입니다. 이 텔 게셀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 게셀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대 가나안 성읍인데요. 남북으로는 600m,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250m나 되는 제법 큰 텔입니다. 해발은 280m로서 그리 높은 곳은 아니지만 셰펠라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그보다 낮은 블레셋 평야가 훤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지중해까지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역로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인 국제해안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국제해안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바로가 가나안을 원정할 시 점령지 명단에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1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가 점령한 명단에 게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카르낙의 아몬 신전에 있습니다. 투트모세 4세의 비문에도 조금 유실되었지만 게셀에서 후리족 포로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으로 알려진 기원전 14세기경에 제작된 382개의 토판 중 17개가 게셀 왕과 애굽의 바로 아멘호텝 3세 간의 왕래한 서신입니다. 5명의 게셀 왕이 나오는데 밀킬리라는 이름의 왕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유명한 메르납타 석비에도 게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비는 출애굽 연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석비입니다. 텔 게셀의 현지 아랍어 지명은 텔 엘 가자르입니다. 이곳이 성경의 게셀이라고 최초로 확증한 학자는 1871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샤를 클레몽 가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곳이 성경의 게셀이라고 확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게셀이 적힌 경계 표지석이 이 텔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지석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표지석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 돌을 게셀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헬라어로 알키우라고 기록되어 있고 위쪽에는 히브리어로 트훔 게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돌 위에다 이 글귀를 새겨 넣었을까요? 가톨릭 성경 마카베오상 13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시몬 마카비가 게셀을 점령하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마카비가 이때 이 게셀을 점령하고 유대인의 도시로 만든 후 알키우와 게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곳에 새겨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텔 게셀 주변에 이와 유사한 경계석이 무려 13개가 발견되었는데요. 그중 특별히 이 돌을 5번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샤를 클레몽 가노는 이 5번 경계석을 근거로 텔 게셀을 성경의 게셀로 확증했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이 표시를 안식일 경계 표시로 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본 마을로부터 2000규빗까지 통행이 허용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리는 표시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역 경계석으로 보든지 혹은 안식일 경계석으로 보든지 간에 이 표시돌은 게셀의 위치를 확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게셀의 위치가 확증되자 팔레스타인 익스플로레이션 펀드에서 맥칼리스터의 주관하에 1902년에서 1909년까지 텔 게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최대 규모의 발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중요한 발굴물이 이때 발굴된 것입니다. 사해 엔파슈카 근처에 있는 PEF 사해 해수면 표고 바위를 이 게셀을 발굴한 맥칼리스터가 새겨 놓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게셀을 발굴하면서 게셀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후대를 위하여 사해 해수면 표고를 바위에 새겨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셀과 관련된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른 후 이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애굽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고 이 게셀을 그때 결혼 예물로 받은 것이 됩니다. 과연 솔로몬 왕을 사위로 맞이한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안에 바로의 딸의 무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위한 특별 숙소를 만들었으니 어쩌면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저 무덤이 바로의 딸이면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그녀의 무덤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한 후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고 성전과 주변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 바로의 딸을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할 수 없기에 그녀를 위한 특별한 숙소를 마련했는데 자신의 궁전과 같은 양식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지을 때 즈음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그녀를 위하여 지은 집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을 사위로 맞이한 바로는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와 통치 기간이 겹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는 2명밖에 없습니다. 시아몬과 그의 아들 퓨세네스 2세입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장인은 좀 더 나이가 많은 시아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1850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루이스 펠레시안 데 수시는 이 무덤이 솔로몬의 아내이면서 바로의 딸의 무덤으로 여겼습니다. 이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바위를 바깥에서부터 파고 들어와서 만든 일체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지붕 위에 피라미드 형태까지 있어서 실제로 이집트 양식으로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시대에 이 무덤에 기독교 수도사들이 머물면서 많은 변형이 가해졌고 이때 윗부분의 피라미드 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근세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무덤은 솔로몬 아내의 무덤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의 무덤으로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20자 내지 22자의 히브리어 글씨가 발견되었는데 이 글씨의 형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무덤은 솔로몬보다는 훨씬 후대에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던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바르카이 교수는 아수르에 대항했던 히스기야 왕 시기가 정치적으로 이집트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은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덤은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바로의 딸의 무덤은 솔로몬 아내의 무덤이 아닌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바로의 딸이 주변 국가의 왕과 혼인한 예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덤을 바로의 딸의 무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골짜기와 관련된 아랍어 명칭 때문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고 있는 압살롬의 기념비를 아랍어로 탄투랏 피라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뜻은 바로의 머리관입니다. 스가랴의 묘는 바로의 아내라고 하고 제사장 헤실가의 무덤은 바로의 응접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골짜기를 아랍 사람들은 바로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무덤을 바로의 딸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7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 게셀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재건된 게셀은 하솔과 무기또와 함께 솔로몬의 3대 병거성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3대 병거성 중 하솔과 무기또는 성경적 텔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게셀도 초창기에는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고학 발굴물이 여럿 있는데요. 무엇이 발굴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우.